구급차를 기다리는 그 8분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이별의 시간이 됩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내 몸을 지키는 이 생존 수칙을 꼭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119 구급차 안에서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조치를 취했더라면 병원 문턱만 밟았어도 다시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짧은 10분을 못 버티고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그런 상황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병원에 자주 가세요 혹은 검진 잘 받으세요 같은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병원 갈 시간조차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손으로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기적의 10초 비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세 되신 최수만 어르신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군요. 최수만 어르신은 평소 동네 산행도 즐기시고 혈압약 조금 드시는 것 말고는 아주 정정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유난히 찬바람이 불던 새벽이었어요. 자다가 목이 말라 물 한 잔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갑자기 가슴이 거대한 바위로 짓눌리는 것 같은 통증이 찾아온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가슴이 꽉 막혀서 공기가 들어오지 않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요. 당시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고 아내분은 시골 친정에 가 계셔서 집에는 최수만 어르신 혼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나 혼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려 할 때 그 공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3만 명 넘는 분들이 심장마비로 쓰러지는데 그중 70% 이상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발생한다는 통계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심장이 멈추고 딱 4분이 지나면 우리 뇌는 산소 공급이 끊겨서 죽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119를 불러도 구급차가 우리 집 대문 앞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8분에서 10분입니다. 결국 구급대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가 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최수만 어르신은 다행히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응급처치법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최수만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10초의 법칙을 실천하셨고 덕분에 심장이 다시 요동치며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직접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의료진들도 놀랄 만큼 심장 근육의 손상이 적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몸이 가진 비상 스위치를 정확히 눌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3가지 생명구조법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줄 겁니다. 이건 복잡한 의학 지식도 필요 없고 오로지 여러분의 의지와 간단한 동작만으로 가능합니다. 나는 평소에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은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최수만 어르신을 살린 그 10초의 기적을 하나하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배우자 그리고 친구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살자라는 단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참여가 제가 이 귀한 정보를 더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최수만 어르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 돌아오셨는지 그 첫 번째 방법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로는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씀을 귀담아 듣고 머릿속에 이 장면을 그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혼자 있는데 가슴이 꽉 막히고 의식이 가물가물해진다면 지금 당장 이 두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닙니다. 멀쩡하던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생존 수칙입니다. 왜 이 방법이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지 그 놀라운 과학적 원리와 함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천해야 할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가슴이 터질 듯한 기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애취 하고 하는 가벼운 기침이 아닙니다. 폐 속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공기를 한꺼번에 밖으로 쏟아낸다는 기분으로 아주 강하고 길게 기침을 하셔야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에 배와 가슴에 힘을 꽉 주고 기침을 2초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반복하십시오. 왜 이렇게 기침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 심장은 평소에 스스로 수축하고 이완하며 피를 온몸으로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심장마비가 오면 이 펌프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이때 여러분이 강하게 기침을 하면 가슴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압력이 고장난 심장을 밖에서 강제로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기침이 여러분의 손을 대신해서 심장 마사지를 해주는 자가 심폐소생술이 되는 셈입니다. 최수만 어르신도 처음 가슴 통증이 왔을 때 너무 당황해서 처음에는 가만히 누워만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강의가 떠올라 곧바로 기침을 시작하셨죠.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기침을 할 때마다 흐릿했던 눈앞이 조금씩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예전에 가슴이 답답할 때 그저 숨을 참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그때 어르신이 이번에도 그냥 가만히 누워만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뇌로 가는 혈액이 끊기면서 불과 몇 분 만에 의식을 잃고 영영 깨어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기침은 멈춰가는 심장에 억지로 피를 돌게 해서 우리 뇌를 살려내는 유일한 수동 엔진 가동법입니다. 두 번째로 하셔야 할 행동은 주먹을 쥐고 가슴 정중앙을 강하게 내려치는 것입니다.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의 정가운데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우리 심장의 전기 시스템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 부위를 주먹의 옆면을 이용해 망치질 하듯이 쾅쾅 두드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의학적으로는 아주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면 멈춘 심장에 강한 전기 충격을 주는 제세동기라는 기계를 보셨을 겁니다. 가슴을 강하게 두드리는 동작은 그 제세동기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멈추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에 물리적인 충격을 줌으로써 엉켜버린 전기 신호를 리셋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뛰게 만드는 스위치를 켜는 것이죠. 최수만 어르신은 기침을 하면서 동시에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주저하셨지만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5번 정도 강하게 내려치셨지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가슴을 짓누르던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예전에 체했을 때 손가락만 따고 기다렸던 본인의 무지함에 가슴을 치며 반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두드리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참으려는 몸부림이 아닙니다. 꺼져가는 심장 엔진에 다시 불꽃을 튀겨주는 비상점화장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생존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배우자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 소중한 분들에게 전달해 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방법과 함께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었던 심장 건강의 비밀을 더 깊이 있게 알아볼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침과 가슴 두드리는 법을 잘 기억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목숨을 지켜줄 마지막 열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침을 하고 가슴을 두드려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왔다면 그 다음은 우리 몸의 비상정지 버튼이자 안정장치인 특정 부위를 아주 강하게 자극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를 보십시오. 그 사이에 움푹 들어간 살집이 있는 부분을 아주 세게 눌러야 합니다. 손등 쪽에서 뼈와 뼈가 만나는 지점을 찾아 뼈 안쪽으로 손가락이 쑥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하게 압박하십시오. 그냥 살살 만지는 정도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으악 소리가 날 정도로 아프게 꾹 눌러야 합니다. 왜 이 동작이 심장마비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될까요? 우리 몸에는 심장과 폐로 연결된 보이지 않는 신경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강하게 자극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요동치던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과부하가 걸려 불이 나기 일보 직전인 전기회로에 비상냉각수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극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만들어 여러분이 구급차에 올라탈 때까지의 시간을 벌어주는 아주 소중한 보조수단이 됩니다. 최수만 어르신도 거실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하며 이 부위를 필사적으로 누르셨습니다. 한쪽 손을 누르다가 힘이 빠지면 반대쪽 손을 번갈아 가며 5초씩 강하게 압박하셨지요. 나중에 어르신이 말씀하시기에 손등의 통증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가슴 통증을 잠시 잊으실 수 있었고 그 통증 덕분에 정신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예전에 가슴이 답답할 때 그저 가슴만 문지르며 좋아지기를 기다렸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가슴만 문지르는 것은 멈춘 자동차 본넷만 닦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엔진에 직접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여러분이 꼭 준비해 두셔야 할 비상용 화학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만약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물과 함께 꿀꺽 삼키지 마시고 어금니로 잘게 씹어서 삼키십시오. 심장마비는 심장 혈관에 피떡, 즉 혈전이 생겨서 피가 안 통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씹어먹는 아스피린은 혈관 속 피떡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단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출혈 위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하니 평소 주치의와 상담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가슴이 답답하면 그저 체한 줄 알고 소화제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체한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식은땀이 나고 왼쪽 팔이나 턱까지 뻐근한 통증이 퍼진다면 그건 소화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죽겠다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최수만 어르신도 처음에는 어제 먹은 고기가 얹혔나 하고 소화제를 차지를 하셨지만 곧바로 심장마비임을 직감하고 응급처치에 집중하셨기에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방법은 여러분의 생존율을 1%에서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적의 수칙입니다. 내가 오늘 배운 걸 내일이면 잊어버릴까봐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의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두시면 제가 주기적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생존 비법을 다시 심어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주치의를 한 명 곁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응급처치법들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녹여내고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져야 심장마비라는 불청객을 영영 쫓아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일과표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무시무시한 심장마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무기를 모두 갖추셨습니다. 하지만 무기가 있어도 쓰는 법을 평소에 연습해 두지 않으면 막상 전쟁터에 나갔을 때 당황해서 떨어뜨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최수만 어르신이 건강을 되찾은 뒤 지금까지 매일 실천하고 계시는 심장 건강 루틴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장을 지키는 하루 일과표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가장 위험한 시간은 바로 기상 직후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행동은 주무시는 동안 쉬고 있던 심장에 날벼락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 위에서 1분간 가만히 누워 계십시오. 그러고 나서 손가락 마디마디를 쥐었다 펴며 잠든 혈관을 천천히 깨우는 겁니다. 이때 아까 배운 손등의 혈자리를 가볍게 자극해주면 심장이 아주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틈틈이 자신의 호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수만 어르신은 점심 식사 후에 의자에 앉아 기침법을 아주 살짝만 연습하십니다. 진짜 심장마비 때처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헛기침하듯이 소리를 내며 가슴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가슴 주변의 긴장이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가슴 정중앙을 아주 부드럽게 토닥이며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강하게 때리는 것은 응급 상황 때만 하는 것이고 평소에는 엄마가 아이를 재우듯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심장 근육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평소에 골다공증이 있는데 가슴을 그렇게 세게 때려도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이 무서워서 심장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뼈는 부러지면 다시 붙지만 멈춘 심장은 다시 살리기 어렵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내리치셔야 합니다. 하지만 평소 연습하실 때는 절대 세게 치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위치만 확인한다는 기분으로 살짝만 닿게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스피린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 아스피린이나 먹어도 되냐고 물으시는데 시중에는 고용량 아스피린과 저용량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피떡을 녹이는 효과를 보려면 500mg 정도의 고용량 아스피린을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예방 목적으로 드시는 것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위장 출혈이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기침을 하다가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서 뇌혈관이 터지면 어떡하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심장마비 상황은 뇌로 피가 안 가서 의식을 잃기 직전인 상태입니다. 이때 기침으로 혈압을 잠시 높여주는 것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지금 당장 뇌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혈압 조금 오르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되겠죠? 의식이 있는 10초 동안 필사적으로 기침을 해서 뇌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최수만 어르신은 이 루틴을 실천하시면서 이제는 새벽 산책도 겁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대처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오히려 심장이 더 튼튼해지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으려면 몸으로 직접 해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오늘부터 이 루틴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댓글창에 시작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혹은 숫자 1번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긴 그 짧은 글자 하나가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이 생존 비법을 깊이 각인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에도 힘내시라고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건네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건강을 응원하는 든든한 동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핵심만 콕 집어 요약해드리고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당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달려온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10분을 선물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죽음의 문턱에서 스스로를 구원한 72세 최수만 어르신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통해 3가지 생존의 열쇠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의 심장에 깊이 새겨드릴 테니 천천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우리 몸 내부의 압력을 이용한 자가 펌프질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려 할 때 폐 속의 공기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강력한 기침은 고장난 심장을 대신해 피를 온몸으로 돌려주는 유일한 수동 엔진 가동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핵심은 가슴 중앙에 비상 스위치를 켜는 것이었습니다. 멈춰버린 심장의 전기 시스템을 다시 살리기 위해 주먹으로 가슴 정중앙을 강하게 내리치는 그 동작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명확한 응급처치인지 이제는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시간을 벌어주는 비상용 그물이었습니다. 손등의 혈자리를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누르고 아스피린을 어금니로 씹어 삼키는 그 작은 노력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몸 안에 가지고 있던 비상장치들입니다. 다만 그 장치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을 뿐이죠. 최수만 어르신은 이 방법들을 익힌 뒤로 이제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어르신은 제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는 이제 제 목숨의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제 어르신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공놀이도 하시고 예전보다 더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위기를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더 건강한 삶을 향한 터닝포인트가 된 셈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환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진정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10초의 법칙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곁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프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자식들과 배우자의 가슴에도 못이 박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배운 이 동작들을 수시로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 가끔은 거울을 보며 연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그 고마운 심장이 잠시 휘청거릴 때 여러분의 손이 따뜻한 위로와 강한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같은 의사들이 늘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오늘처럼 지혜를 쌓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 가르쳐드린 수칙들을 자신감 있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항상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